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만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데스몬드 투투.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특별한 사람이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도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만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꼭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꼭 잊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 드릴 주제는 머니투데이의 박윤영 기자님과 이민아 기자님의 기사 전세시장 혼란 속에 임대차 3법 대수술 예고 신고제 1년 더 유예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3법, 임대 3법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 주변에도 임대 3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갑과 을,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임대 3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혼란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전환될 것 같다. 이게 좀 변경이 될 것 같다. 물론 어떻게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대수술 예고가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신문 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전세 사기, 주거 약자 피해 방지 방향으로 임대차 3법을 전면 수정하겠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 재개도 기간을 1년 더 5월 31일에서 1년 더 유예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세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임대차 3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차례 유예했던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기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세 제도 수명이 다 했다. 근본적인 제도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억지로 4년간 전세를 갖다가 전세 기간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또 역전세가 또 나버리게 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폐지보다 개정의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 단순히 억지로 4년간 전세 기간을 보장한다거나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갖다 물겠다는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다른 그런 대안들을 갖다가 지금 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잘잘못을 떠나서 임대차 시장의 많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복귀해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큰 그림을 좀 짜보겠다라고 지금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서 연구 영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좀 저도 기대를 좀 해보고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 적용 기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임대차 신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더 미루게 되는데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현재로서는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했고요. 전세가율이라든지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엉켜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더 중점을 좀 두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 관행을 세운다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어르신들이나 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지방에는 또 이런 것들이 또 적용도 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1년 유예를 통해 가지고 한번 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가분들께서는 임대차 3법 개선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2년 전에 법 자체가 도입될 당시에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마련된 만큼 이번에는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좀 강조를 했고요. 또 김덕래 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임대차 3법의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전세 관련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한계도 분명 노출됐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2년 전 임대차 3법 도입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문제들이 불거진 만큼 이번에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특성에 맞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임대차법이 관과한 거는 임차인과 얽혀있는 임대인의 특성을 정말 무시했고 자가 비율의 차이가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일관적으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최소 2, 3년 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래 거주 환경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전세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제도를 반드시 수정해야 되고 중개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손해배상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월세를 받는 임대인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또 갭투기를 막는 방안 등까지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스말이 생각했을 때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임대인과 선의의 임차인 여러 가지의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임대차 3법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임대차법이 조속히 나오기를 감사스마일이 기대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좀 드릴 게 있는데 빠숑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 이 법은 폐지가 답이다. 정말 강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인 건 나쁜 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법이 제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행위 제한과 구제 방안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인데 만약 한쪽만 있다면 정상적인 제도로서 유지되기 어렵다. 임대차 입법, 즉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에 임대인에게만 희생만을 강요하고 또 제도가 공정하려고 한다고 하면 상단과 하단이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상생의 5%만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가격이 하락 시에도 하락에도 5% 제한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또 임차인분들은 많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정말 상호 협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협의가 또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임대차 3법이 되기 전에 선의 임대인도 정말 많이 있었고 또 선의 임차인도 많이 있었는데 임대차 3법이 이게 시행되면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정의 문화가 좀 사라졌고 정말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역전세가 또 일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을 해가지고 재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 임대차법을 또 악용해서 또 이렇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빠숑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대차 입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빠숑님은 임대차 3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신고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신고는 그대로 지금 해야 되고 나머지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만 폐지가 답이고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빠숑님의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이 부동산 시장 현장에 있으면서도 저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역전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임대차 3법이 과연 이게 맞는 법인지 또 물음표가 지금 달리고요. 여러 가지로 또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시장을 갖다 왜곡하는 그런 임대차 3법 중에 이 법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정말 힘든 겁니다. 이 전세 관련해가지고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또 이걸 또 시행을 하고
물론 2년 전에는, 3년 전에는 이 임대차 3법이 맞는 법이 될 거고, 또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 임대차 3법을 갖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시장이 왜곡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또 역전세가 일어났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요. 또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인분들께서 전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정말 4년이고 6년이고 이렇게 임대를 갖다가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그런 주인분들이 거의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임차인들도 있다 보니까 정말 악순환이 지금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전세제도가 숙명이 다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이 전세제도가 근본적인 제도가 지금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임대차 시장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문제점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복귀하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갖다가 내서 충분히 고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지금 영구 영역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1월까지가 아니라 정말 이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임대인도 피해보지 않고 임차인도 피해보지 않는 합리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갖다가 전문가들을 갖다 모셔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 좀 들어가지고 다각적으로 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좋은 법안이 나오기를 전면 개정이 좀 되기를 감사스마일도 기원드립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 사람의 힘으로써 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국회 또 통과도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내년 4월 총선이 정말 중요한 또 그런 총선이 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임대를 살고 계시는 분, 또 임대를 또 주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않고 있고 특히 20, 30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이 주거에 대해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뭐 최근에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세를 선호하지 않고 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선호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 주거 시장에 전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 제도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주거 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 전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역전세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또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명하게 잘 수정이 되어서 임차인이라든 임대인이 서로 간에 공감되고 또 서로 간에 또 이런 것들이 불만이 없는 그런 제도가 조속하게 나오기를 갖다가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감사스마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물론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남이 뭐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들 뭐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내가 조금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물론 손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을 갖다가 좋은 마음 그리고 남을 갖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택 시장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그 누구도 뭐 모르겠지만 임대차 3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